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책 읽어보겠습니다. 오이대왕이라는 책인데요. 책 소개부터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이 책은 그 크리스티네 네스틀링거라는 오스트리아 작가가 쓴 네. 책입니다. 그 여자 작가인데요. 여자 작가예요? 예, 여자 작가예요. 예. 이 여자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네스틀링거라는 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빈에서 자랐는데 그때가 마침 세계 제2차 대전 이렇게 벌어지고 나이도 꽤 있으시네요. 네, 나치 네. 지배하에서 유태인들이 억압받고 그러는 거를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고 자란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네. 다시 말해서 이분이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겠네요. 뭔가 예. 어떤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하고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그다음에 반대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진지하게 어렵게 책을 쓸 수도 진지하게 있었어요. 어렵게 맞아요. 책을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아요. 어. 그걸 가지고 되게 조롱하고 비웃고 비틀고 이렇게 막 장난으로 만들고 그렇게 글을 써요. 그런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이대왕입니다. 제목, 이 책도 참 제목, 오이대왕이 오이대왕이 누굴까요? 네. 여기 있는 요 초록색. 네네. 책 읽으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네. 여기 있는 바로 이 왕관스. 근데 호박 같아요. 오이가 아니고. 예, 호박 같기도 하고 오스트리아 호박, 오스트리아 오이는 우리는 이렇게 생겼나? 호박같이 생겼죠. 우리가 볼 때는 오이는 더 가늘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 오이가 이렇게 생겼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그러니까요. 녀석이 오이대왕인데 아. 자 거만하게 생겼어요. 네, 그러게요. 맞습니다. 이제 한 가족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녀석이 들어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집에 뜬금없이. 네, 뜬금없이요. 자, 이제 집은 굉장히 평범했어요. 아버지는 뭐 이제 그 보험회사의 과장으로 일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아버지. 왜 그냥 회사에선, 회사원? 네, 회사원. 네. 회사에서는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렇게 별로 기도 못 피고 할 말도 못 하고 네. 딱 집에만 들어오면 40대 이제 아버지. 예, 집에만 들어오면 괜히 거드럼 피우고 뭐 이렇게 그 맞아, 약간 권위적인 아버지. 권위적으로 좀 변하는 우리나라 아버지랑 좀 비슷하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이시고 엄마는 네. 전업주부로 일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네, 할아버지가. 맞아. 네. 할아버지 역할이 별로 크지 않은데 할아버지가 중간중간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시는 딱딱딱 적재적소에 엄마 하시는 사용법이랑 그런 점에서 비슷하네요. 네, 할아버지. 그러네요. 할아버지가 이제 아무래도 지혜를 상징하니까 음. 예. 그런 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그다음에 주인공은 그 그러면 이제 둘째입니다. 삼남매? 예, 예, 주인공 이름 볼프강인데 네. 삼남매예요. 이 볼프강이란 남자아이도 굉장히 평범한 남자아이입니다. 농구 좋아하고 수학 잘 못하고 네. 되게 껄렁껄렁해 보이고 싶어하고 그 외국 친구들이 수학을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근데 왜 저희 집 아이는 수학을 못하죠? 외국인가? 외국애랑 비슷하시네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어. 갑자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 부엌 식탁 위에 아까 말씀드린처럼 이거 오이도 아니고 호박도 호박도 아니고 이상한 녀석이 하나 뜩 앉아 있는 겁니다. 이야. 근데 이런 괴물 같은 녀석이 등장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가족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다 이제 식탁 위로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족들을 보자마자 명령이에요. 어디서 봤다고? 뭐라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짐은 예, 뭐. 짐은 트리페리 된 왕조의 쿠미오리 2세 대왕이다. 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대령하라. 아. 네, 맞아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허지우 학생. 이런 애가 나타났다. 뭔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한번 쭈물딱쭈물딱 거리다가 별거 아니면 짐을 만지지 마라. 아니, 뭔가 좀 확신이 들지도 않고 뭔가 이상한 녀석이구나 어.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관찰을 좀 더 해보겠어요? 네.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안에 이런 뜬금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글쎄요. 상상의 세계지만. 저는 바로 생각하지도 않고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경찰서에. 네, 경찰서에. 여기 성산동 일대 경찰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네. 네, 바로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으니 어. 와서 보라고 이야. 작업하러 갈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상황은 정말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어떤 이렇게 거? 상상할 수 없는 이 오이대왕이 집에 나타났다는 그쵸. 설정. 설정.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뜬금없고 그러니까요. 일종의 환타지적인 요소가 그쵸. 있는데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턱 어? 그러면서 이게 뭐야? 명령까지 심지어 하니까. 네, 심정까지 명령.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네.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왜 가족들이 어디서 봤다고 나한테 명령이야? 막 이러고 막 이제 콧방귀를 킁킁 끼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예. 아버지가 갑자기 그 왕관을 딱 쓰고 이렇게 그 자기가 황제폐 하나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오이대왕을 보더니 바로 거기 딱 붙어갖고 뭐라고 하냐면 주무시는 동안 전화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버지가 딱 달라붙어요. 그쵸. 자, 예. 여기서부터 또 이것도 이 뭐야? 아버지는 왜 그러신 걸까? 이것도 왜 그런 거야 대체? 이제 독자로 하여금 네. 그 오이대왕의 설정도 뜬금없는데 아니 또 아버지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신고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신고를 해도 시원찮은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라고 궁금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이제 이 책의 뭐랄까 초반 흐름력의 재미이고요. 설정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참 재밌어요. 그쵸. 이 장면은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옆에 이렇게 다정스럽게 안고 누우셔야 되는데, 네. 저는 이게 왜 하필이면 오이대왕일까? 너무 다정해요, 둘이? 얼굴을 맞대고? 어머니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아빠의 내면 속에 이런 왕이나 이렇게 딱 권위? 권위를 딱 세우고 싶은데 이 가족이 잘 세워주지도 않아서 이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이대왕으로 하여금 자기의 권위를 좀 찾고자 하지는 않았나 그런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왕관을 한 손으로 부여잡고 네. 이렇게 있는 거다. 네.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허지우 학생 어땠어요? 아버지가 허지우 학생이 아니라 오이대왕을 이렇게 껴안고 있다면. 뭔가 좀 질투심이 날 것 같아요. 오이대왕에게? 네, 오이대왕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막 독차지하고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 막 오이대왕을 시샘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자고 있으면 들어가서 꽁 때려주겠어요? 네, 오이대왕을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집 밖으로 내쫓거나 내쫓아버리겠어요? 아니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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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밖에 내팽겨치고 그냥 들어갈 거예요. 어떠세요? 아버님께서 집에서 아이들하고는 어떠세요? 아빠는 되게 자상한 아빠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아이들이 아빠를 더 따르고 아이들 뭐 해줄 게 없나. 아무튼 하나에서 열까지 좀 네, 자상하시군요. 되게 자상한 아빠예요. 네. 네. 아빠가 이렇게 저녁에 지우 학생 이렇게 안고 잘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질투심 눈이 그러게, 지금 예. 도끼 눈을 그림을 보고 있어요. 딱 질투심이 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네. 감히 지우의 아빠를 그치? 근데 오이대왕이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어떤 일정을 펼쳐갑니까? 궁금한데요? 예. 자 이제 오이대왕이라는 낯선 뭐랄까 괴 물체가 집안에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족의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논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질서 같은 게 보통 네, 네. 그 가정 내에 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통은 살죠. 예. 예를 들면 뭐 어머니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뭐 할아버지는 뭐 명령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집은 좀 약간 너무하다 뭐 예를 들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언정 그 안에 사는 구성원들은 그 나름의 정해진 질서대로 그렇죠.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렇게 이상한 오이대왕이 등장하자 뭔가 이제 문제가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제 계기가 그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예, 그렇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네. 것들이 있었는데 오이대왕의 등장으로 이제 뭐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까 이제 오이대왕이 이렇게 둘이 여기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누워 있다는 말이지 이제 이런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아버지가 금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아버지인데 아이들한테 그렇죠. 일찍 아이들에게 들어가라. 가족들에게 금지하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아이들의 설정이 다 10대로 되어 있거든요. 막내를 맞아요. 빼고는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누나는 특히 이제 좀 더 나이가 많아서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고 연애를 네, 이제 남자 연애를 막 좀- 시작해서 네. 남자친구가 막 이제 그랬어요. 바뀌고 막 이런 와중이니까 예를 들면 또 이게 외국이니까 데이트도 좀 하고 싶고 그럴 텐데. 파티 같은 것도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옷도 좀 이렇게 좀 예쁜 거 입고 싶고. 근데 아버지가 그걸 그렇죠. 다 다 금지하시는 금지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따르다가 오이대왕이 등장하면서 이 아버지가 아니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금지하는 게 많은데 오이대왕한테는 막 퍼줘요. 막 다 허용이에요. 다 되고. 예. 네. 그리고 막 심지어
손수 먹을 거, 그 싹이난 감자였나요? 감자, 예, 네. 아니 감자였죠. 부엌에도 잘 안 들어오시던 그렇죠. 부엌에 분이. 다 잘 안 들어오시던 분이 막 부엌에 들어와서 감자가 어딨어? 쓰레기통을 뒤지죠. 그렇죠. 네. 쓰레기통을 감히 쓰레기통을? 네. 어머니도 그 대목에 또 약간 네. 무리한 시설을 전혀 안 하다가 그 오이대왕이 먹을 썩은 감자를 찾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집어가지고 가져가죠. 예, 이게 이런 걸로 봐서는 뭐 우리나라의 사정이나 그 유럽의 정말 독일이나 신기해요. 오스트리아의 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아버지들이 특히 부엌에 안 들어온다, 쓰레기 절대 안 버린다, 이제 이런 거는 동일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머니가 일단 먼저 분개를 하죠. 그렇죠. 아니 우리 애들은 강아지도 못 그렇죠. 기르게 하더니 왜 오이대왕을 집에 두는 거야? 맞아요. 언제부터 부엌에 들어왔다고, 언제부터 쓰레기 만졌다고 지금 오이대왕 먹을 거 갖다 주겠다는 거야? 네. 이러면서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의 입장만 아니라 이제 또 오이대왕이 중간에 또 이제 간산짓도 막 하죠. 막 그죠, 염탐도 하죠. 막 어. 염탐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의 비밀을 하나하나 다 알아봐서 이걸 이제 아버지한테 다 이제 네. 원래 꼬지르려고 막 이제 염탐을 하고 막 이제 이런 과정이 펼쳐지면서 정말 가족들 밉상이네요. 얄미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다 저마다 가지고 있었던 어떤 비밀? 불만, 예, 네, 비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폭로되는 과정이 책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 뭐 영락 없이 그 큰 딸은 애인 문제가 폭로됐을 거고 비밀이. 엄마는 뭐가 폭로됐죠? 엄마는 재미나게도 예를 들면 왜 뭔가 샀을 때 그게 옷을 샀을 때도 있고 또 뭐 가정용품 뭐 전기 제품 같은 네. 거요 뭐 식기세척기나 네. 책에서 식기세척기가 나오죠. 네. 그런 걸 샀을 때도 그냥 이거는 100만 원이야 아니면 이건 1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엄마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가격을 적게 속였어요. 아 이건 10,000원밖에 안 했어. 이거 윗집에서 줬어. 내가 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거짓말을 네. 했던 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박정자 씨 고백을 하시죠.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한번 말해보세요. 예. 아이 떳떳하게 나에 대해서 좀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요. 충분히 할 권리가 있는데 이 왠지 모를 가족에 대해서 했을 때는 항상 떳떳해요. 근데 제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뭐 정장 옷을 하나 샀다거나 그럴 때는 고가거나 그러면 괜히 미안한 어디다 느낌이 주로 있어요. 숨겨두십니까? 아니 숨겨두지는 영수증을 안 보여드리죠. 여기 엄마처럼. 근데 나중에 이제 예. 그 오이대왕이 가져가서 그 영수증이랑 나와가지고 네. 다 정말 뺏을만 하죠? 네. 응모할만 하죠? 근데 그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은 사도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버신 걸로 본인 예, 버신 예를 들면 걸로. 내가 버는 걸로 내가 사는데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근데도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하지 거잖아요. 않아요. 근데도 왜 당당하지 네. 않고 그러게요. 예를 들면 바지 한 벌을 사도 그거를 옷장속에 넣어뒀다가 약 일주일 후에 꺼내면 이거 이번에 산 거 아니야? 나 작년에 샀는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네. 뭐 이-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대체 뭘까? 그러니까. 근데 전 또 신기한 게 마지막에 북클럽에 가입하는 거. 아, 그거는 사실 당당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좋은 일인데 남들 몰래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아니면 그렇죠. 내가 뭐 책도 읽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왠지 또 자격지심이 생겨서 뭐 엄마들이 뭔가를 자꾸 숨기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기회에 비밀이 있으시면 야, 저는 뭐- 숨겨두신 거? 특별하게 비밀이 아닌 것 같은데 지우가 지우가 아닌 거예요. 막 찔렀지. 지금 말할래? 뭐가 있는 것 같아 엄마의 비밀이 지금. 엄마가 가끔씩 이 근처에 있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장을 보고 나서 맨날 아이 쇼핑만 할게 하고서 맨날 한 바퀴를 둘다 오는데 그럴 때마다 짐을 좀 쇼핑백에 한가득 담아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 가자. 그러니까 가방 안에 그 쇼핑한 거를 이렇게 네. 막 넣어서 숨겨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네. 나중엔 아빠도 다 알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야. 왜 그냥 그걸 따로 들고 그러니까. 오시지? 그거를 식료품이나 이런 걸 산 쇼핑한 거에 이렇게 슬쩍 넣어갖고 들어오실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유, 참. 참, 이건 어느 여성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가방을 큰 걸 들고 다니는 그 안에 제게 항상 한 가지씩 어디 외출을 길게 하고 온 날은 네, 그 안에 있고 네. 항상 몰래 꺼내서 마치 철이 한 번 지나고 난 다음에 꺼내서 입는 네. 네. 오늘도 이 옷 입고 나온 거 남편이 몰라요. 자고 있을 동안에 새로 산 옷이기 때문에 살짝 입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네. 그 엄마 말고도 폭로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폭로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워요, 오이대왕. 네. 왜 그런 사람의 어떤 치부, 약점 이런 거 드러내지 않아도 될 걸 그렇게 다 드러내고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어쨌든 거기서 권위를 잡고 살아남겠다는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오이대왕은 여기서 계속 그 자기의 백성이 이제 쿠미오리라고 네, 하는 네. 이제 상상의 어디예요? 상상의 동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하에 사는 걸로 설정되어 있죠. 쿠미오리들이 자기를 이제 데리러 올 거다. 내가 없으면 한시도 못 사는 한심한 것들이다라고 이제 쿠미오리들을 굉장히 하찮은 폄하하네요. 것으로 네, 네. 예, 네. 여기면서 아주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책의 주인공인 그 남자아이가 지하실로 내려가서 쿠미오리들과 직접 만나는 네, 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장면에 이르러서 사실은 오이대왕의 그게 말이 다 뻥이었으니 네,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죠. 오이대왕이 네. 독재 정치란 네. 거예요. 그렇죠. 예. 독재 정치를 한 거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왜 독재 정권의 지도자들이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의 네. 예, 생활이나 안위 같은 거는 막 나몰라라 하잖아요. 부정부패, 축제 뭐 이제 이런 게 막 넘치는데 마치 그것을 작가는 아주 염두에 두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쿠미오리들이 살 뭐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시설을 유치원도 안 돼 예, 있고. 지어주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오이대왕을 내쫓고 쿠미오리들이 직접 그걸 이제 모래로 지으려고 네, 하는 맞아요. 그런 과정이 책 속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오이대왕이라는 것도 사실은 오이대왕이 하는 것처럼 그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전지전능하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고 사실은 굉장히 절대군주였고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폭군이었고 네. 거짓말장이다. 맞아요. 이런 것이 네. 다 드러납니다. 네. 역사 속에 그런 임금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되게 나쁜 것 같아요. 예. 그 백성들을 음. 다 깔아보고 자기 나라의 백성이고 일꾼들인데 솔직히 자기 아버지나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으면 자신도 왕이 될 수 없고 그냥 백성이었을 텐데 이제 그렇게 깔보니까 되게 그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우리가 뽑아준 것도 아닌데 네. 지금 그런 얘기죠. 네. 무서운 백성입니다. 네. 네. 그래요. 오이대왕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대목 정도 읽었을 때 이 주인공처럼 같이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본인이 그 주인공이라면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만났다면 지하에 들어가서 그 당연히 그 백성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겠고. 그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오이대왕을 따르고 오이대왕이 아무래도 가족들의 일을 막 폭로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사실인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쿠미오리들의 말이 맞는 신뢰가 것 갈 것 같아요. 하는 행동으로 볼 때 그렇죠. 오이대왕이 네. 집에서 남의 거 염탐하고 빼돌리고 괴롭히고 그렇죠. 그래요. 좋은 사람이 아닐 거다. 그렇죠. 네, 맞는 말이에요. 지훈은 정말 똑똑한데요. 똑똑한 것 같아요. 예. 네. 남의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오리가 오리가 아니죠. 오이대왕. 오이대왕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오이대왕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똑똑해요. 역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린이는. 네. 그래서 이 오이대왕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자, 아주 자. 지금 흥미진진해서 네. 다음 순서 이야기가 네. 어떻게 될지 자, 궁금한데요. 이제 오이대왕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서 이제 아버지를 더 꼬드길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막 감언이설로 꼬시면서 어떻게? 뭐 이제 그 아주 미국에서 나온 뭐뭐한 그 비싼 뭘 주겠다, 뭐 이제 이러면서 차를 뭐 주겠다. 차를 주겠다, 뭘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꼬시면서 오이대왕이 돈이 어디 있다고. 예. 아버지는 아예 귀가 거기에 솔깃하셔서 심지어 오이대왕을 돕겠다라고까지 아버지가? 나섭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백성들을 린쿠미오리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물을 통해서 제거하겠다. 내가 거기에 제거? 나서겠다. 이제 점점 이야기는 그 고조되면서 긴장이 갈등, 아주 갈등 고조되네요. 국면에 딱 과연 쿠미오리들은 살 수 있을 네. 것인가? 오이대왕은 이렇게 이야. 가족들을 지배하고 아버지와 짝짝꿍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긴박감이
소설의 이제 아주 갈등 부분까지 올라가면서 편이 나눠졌네요. 예. 네. 아이들은 모두 다 쿠미오리 편. 네. 아버지 혼자 지금 달랑. 네, 그렇죠. 오이대왕. 오이대왕이라고 오이대왕 하죠. 편. 오이대왕 같이 편 둘이 먹고. 편을 예. 네. 먹은 거예요. 네. 나머지 가족이 다 이쪽으로. 네. 네. 이야, 이거 과연 이 자. 팀과 이 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자, 네. 여기서 잠깐 기다리면서 오이대왕 중에선 어느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 대목 좀 읽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내용을 끝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지우 학생이 어느 대목을, 여러 대목을 표시해놔서 네. 헷갈렸죠? 맨 마지막에 네. 이제 그래요? 예. 오이대왕이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정확히 센스가 있어요. 네. 네.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닉이 이제 오이대왕을 이제 좋아하는데 오이대왕에게 이제 해코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대목을 이제 닉은 막내 동생이죠. 네. 그 삼남매 막내고 그래도 오이대왕하고 좀 가장 그 네. 형제간 중에 친했던 네. 동생인 닉이 마지막에 오이대왕을 오이대왕하고는 배신을- 갈라섭니까? 네. 네. 그 그러면서 장면. 곧 대목 한 대목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히 15분이 지나자 닉이 유모차를 끌고 불빛 속으로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유모차 안이 텅 비어 있었다. 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닉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로 데려다 줬니? 이런 대목이 인상 깊었어요. 지금 힌트를 준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그 짝꿍. 예. 긴장감이 지금 양쪽의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게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작가가 그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네, 예. 이 그 후의 상황에서 이 양쪽의 전쟁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말 얘기해도 될까요? 힌트를 좀 주세요. 힌트만. 그리고 오이대왕이 지금 보니까 어딘가 닉이 데려다 줬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어쨌든 그 오이대왕이라는 권위에 맞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오이대왕은 그 어떻게 보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괴물이라는 설정은 사실 소설 속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좀 낯설고 다른 것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요즘에는 뭐 이주 노동자라던가 제3세계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그게 어떻게 낯선 바라보느냐. 존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이대왕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낯선 존재를 우리가 늘 배척하거나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이대왕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책에서 보면 오이대왕은 가족 구성원이 되려고 서로를 다 존중하려고 하지 않고 태도가 예, 많아요. 태도가 네, 네. 마치 가족들을 노예나 신하로 부리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인간과 인간이 누군가를 부리는 존재로 누군가의 신하처럼 그래요.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오이대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묵과하고 인정하고 거기서 신하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작가는 그러네요. 책을 통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가족은 특히 더하다는 더 걸 이 안에서 그렇죠. 암시하고 예. 있는 거죠. 책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도 우리가 왜 오이대왕이 왜 등장한 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오이대왕이 대체 왜 등장한 걸까?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궁금증이 드는 게 몇 일단 가지가 지우 있어요. 학생한테 물어보면 그렇게요. 왜 등장했을까요, 오이대왕?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이대왕이 이제 가족에게 나타나면서 가족 간의 이제 갈등과 비밀들을 폭로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갈등을 겪다가 오이대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가족에게 이제 가족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주는 이야. 인물이 되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렇죠, 예. 당연히 있죠. 오이대왕이란 어쨌든 갈등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요소가 딱 던져졌어요. 등장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이대왕이 처음에는 그냥 오이대왕이 굉장히 낯선 존재고 가족을 방해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책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보자. 오이대왕과 아버지가 두 사람이 아니구나. 둘은 결국 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굉장히 영리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 속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오이대왕의 행동은 이게 뭐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한테 얘기를 해줘도 이런 오이대왕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빠. 어처구니 없네. 그렇죠. 쥐가 뭐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오이대왕의 행동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고 이렇게 권위로 사람들을 뭉개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혹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당신은 집안에서 오이대왕처럼 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걱정을 라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우회적으로 네.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이대왕과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인 것 같고 아까 왜 이렇게 둘이 꼭 껴안으면서 자고 네, 그 장면 네, 너무 네. 인상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네. 사람들처럼 그럴 수밖에 부인한테도 할 수 없는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한 몸이었고 한 몸이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 이미 현대 사회에 오면서 그 오이대왕처럼 좀 굴고 싶은 마음이 속마음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참아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어쨌든 하고 있긴 한데 오이대왕처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신이 나타났으니 잠재된 또 자아, 그렇죠. 예, 네. 욕망 뭐 이런 거로 얼마나 볼 수 있는. 사랑스럽겠어요. 네.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오이대왕이란 존재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책 속에는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네요. 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오이대왕 초반에 보면 왕관에 집착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왕관을 쓰고 나타나는데 이제 왕관을 이제 오이대왕 잘 때 이제 그 왕관을 냉장고에 넣어놨었나 이제 왕관을 어쨌든 처음에 그쵸. 딴 데 뒀는데 오이대왕이 잠에서 깨고 나서 갑자기 내 왕관 어디 있어? 내 왕관 어디 있어? 왕관을 어디다 치워놨냔 말을 그러고 막 굉장히 신경질적인 화를 냈죠. 반응을 네, 보이죠. 그래서 그것도 읽고 나서 그깟 왕관이 뭐라고 왜 이렇게 집착하나 네. 이런 생각도 왕관을 안 들었는데 쓰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쨌든 사람과의 사이에 존경받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 내 머리에 왕관이 쓰여져 있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란 이름으로 혹은 내가 좀 더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우러나고 맞아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어렵네요. 걸 또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엄마의 역할도 어려웠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이제 이 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금 더 부모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일종의 상징이나 카테고리로 읽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동생한테는 허지호 학생은 어떻게 해요? 혹시 권위로? 가끔씩 네. 나이 많다고 붙일 때도 있긴 한데 예. 그럴 때마다 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때마다 우이대왕이 된 것 같아요. 가끔 야. 오이대왕으로 변신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아. 그죠? 그쵸. 예. 어머니도 가끔 오이대왕이 네, 되시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오이대왕의 모습을 이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네. 처음에 보면 볼프강이 수학 점수를 40점을 맞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버지 사인을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누나가 걱정하지 마라. 누나가 너를 가르쳐주마. 그래서 점수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반 친구한테 이제 소식이 들어가서 골프강대 집으로 아빠한테 전화가 오죠. 예. 우리 아이도 네. 같이 수학 공부 좀 시켜달라. 이렇게 과외를 시켜달라 그래서 그러는데 누나가 과외 선생님 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누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그렇죠. 않고 아빠가 혼자 마음대로 네, 결정하죠. 마음대로 결정을 예. 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이런 모습이 종종 있었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뭐 공감합니다. 네. 부모들이 빠르게 뭔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결정인가 싶어서 서둘다 보면은 가끔 이 아버지처럼 의사를 그쵸, 확인도 예. 안 하고 바로. 그냥 결정해 버릴 때가 있죠. 그렇죠. 예. 여기 보면 84쪽에 할아버지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그 아버지라도 자식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자식에게 무엇을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된단다라는 얘기 하는데 맞는 가끔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있거든요. 야, 자식 눈치 보인다 이런 얘기 하실 때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다른 말로 읽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명령하거나 지시를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있는 거다. 때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아이를 나랑 똑같은 부모와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똑같은 존재로 대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로도 좀 읽게 사춘기 되더라고요. 무렵이 사실은 이제 가장 그렇게 시작돼야 결정적인 나이죠.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볼프강이 아이들이 다 10대 아버지와 내가 언제 사이가 이렇게 나빠졌지라고 고민할 때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딱 볼프강이 사춘기에 아, 접어들 예. 때쯤에서 이제 아버지와의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그렇죠. 아버지는 사사건섭 간섭하고 싶어 하는데 네. 볼프강은 이제 자유를 누리고 싶고 이제 그런 대목들이 책 속에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우가 5학년이면 12살이요? 살. 예. 네. 사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걱정은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심하게 지나갈까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네. 저희하고 뭐 대화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할아버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일 약자가 닉이잖아요. 제일 네. 어리고 제일 어린 근데 동생. 제일 어린 동생인데 할아버지가 항상 닉을 학교에서 네, 데리고 그렇죠. 오죠. 네. 그러니까 닉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한 인물이긴 하지만 항상 어디 목재소인가 거기로 항상 배회를 하다가 오잖아요. 할아버지가 데리러 가지 않으면 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채워주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자상하시고 근데 그래요. 엄마 아빠는 나름대로 바쁘시고 뭐 할 일 하고 하시는데 닉에 대해서는 챙기지를 못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중심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각자가 다 중심이 네 각자의 중심을 다 지켜주는 게 결국 가족인 것 같은 게 이제 네. 책에서도 참 잘 드러나죠. 그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을 그렇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꼭 채워주는 거죠.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쪽 부분에 예. 정말 10대가 되면 이제 그 관계, 이게 그 사춘기 아이들을 아마 그 정도 학생들이 읽기에 재밌는 책이 그렇죠. 아닐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싶어요. 10대 아이들이 특히 이제 청소년 정도 아이들이 음. 읽으면 더 좋은 책입니다. 그때가 참 미묘한 때죠. 제일 무서운 게 예, 제일 중2. 무서운 네. 때죠. 예. 질풍노도 중학교 예, 2학년. 질풍노도 네. 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부모들은 내 아이는 늘 똑같이 보이거든요. 어릴 때 예를 들면 지우를 보고 있으면 지우가 이제 중학생이 들어가도 지우는 그냥 내 딸인 거죠. 그럼. 네, 네. 네. 그런데 참 그 사람이 자란다는 것이 특히 이제 그 10대 시절에 자란다는 것은 자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네. 10대 시절에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제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엄마의 사랑이 나의 그 모든 것이고 이런 걸 좀 벗어나서 그게 참 묘한데 부모가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단점, 그런 좀 흉보고 싶은 것들 네.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아부터 판단력이 시작해서 생기는 거죠. 그 인간으로 보이고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이 보이는데 참 이게 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장점이 참 많은데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좋은 점이 참 많은데 그렇죠. 단점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와요. 가까이 있어서.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족 구성원이 특히 이제 그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그 문제를 같이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으로 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거죠. 네. 부모는 이게 언제적부터 컸다고 지금 엄마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가족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맺은 관계로 부부 관계는 좀 그대로 유지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아이들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부모가 변화를 해줘야 예, 되는 맞습니다. 관계, 예. 변화가 필요한 관계, 성장기와 사춘기 또 어른이 됐을 때 계속 달리 반응을 해줘야 하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변화무쌍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오이대항처럼 똑같이 계속 하려고 하면 퇴출이 되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역동적인 관계.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여도 늘 지우가 이렇게 하루하루 자라듯이 달라지는 걸 인정하고 비록 내 아이지만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내 아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되고 네. 뭔가 문제가 풀리는데 그러지 않고 늘 어린애 취급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갈등의 소지가 나오는 거고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있겠어요. 이 책 속에서도 주인공이 볼프강과 그래요. 아버지의 갈등이 바로 그 얘기가 그런 거죠.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가족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족이라는 주제로 책 두 권을 네. 제가 읽어봤는데 가족의 의미를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죠. 예, 그렇게 할게요. 그 가족이 어떻게 보면 그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은 그런 사회 공동체? 집단 구성원, 뭐 이제 공동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다가도 힘들고 뭐 이렇게 일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집에 하나 빨리 가야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집에 있을 때 왜 이렇게 막 그 엄마랑 아빠랑 다투고 또 그래요. 뭐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막 이러면 집만큼 정말 그 지옥이 무시무시한 없죠. 지옥이 네.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은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집이라는 걸 저는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또 가족 구성원들이 인정을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집이 지옥이 될 거냐, 천국이 될 거냐, 그거는 선택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노력이 달려 예, 있다. 노력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게 아주 작은 조직이고 작은 그런 공동체지만 이 안에서 늘 때로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는 아유 저 막내만 없으면 우리 집에는 걱정할 게 없는데 또는 부부 사이라도 아유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우리 남편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유 돈을 좀 더 잘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거나 이렇게 가족이 누구 때문에 또는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우리 애가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우리는 정말 걱정이 없어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가족은 유기체거든요. 서로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아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탓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아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이가 공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이 불쑥 나오시면 반대로 아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의 잘못이 무엇이 있지라고 오히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그 갈등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잘 안 되시면 오늘 소개한 두 권을 좀 같이 두 권의 책 아주 좋은 책 오늘 두 오이대왕과 권을 엄마 같이 사용법 읽어보시면 읽어봤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 우리에게 자꾸 생각하고 간접 경험을 해주는 게 책인 것 같고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그래요.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 두 바로 권의 이 책 아닌가 책을 싶습니다. 이번에 읽어봤습니다. 어때요, 허지호 학생이 두 권의 책 중에 어떤 책이 더 좋았어요? 아니 전 둘 다 이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점에 대해서 둘 다 괜찮았어요. 예, 그 중에서 조금 더 좋은 책. 엄마 사용법이 더 감동적이죠. 네. 예. 사실은 저희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책의 내용은 상당히 예, 맞아요.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산 글마루 작은 도서관 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엄마 사용법 그리고 오이대왕 두 권의 책을 즐겁게 읽어봤습니다. 자, 이 책만 읽는다면 뭐 더 이상 다른 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그리고 행복한 도서관재단이 주관하는 가족 독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이 된 즐거운 책수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작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많은 분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죠? 네. 같이 인사 나누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